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몇 분 없는 구독자, 작은 조회수, 그리고 무기한 연장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최근 지인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면서 시장에서 느낀 것이 많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취업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강의와 선구안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보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세상의 눈을 떴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자본주의는 졸업이 가능하다 였습니다. 물론 원하는 것 대비해서 능력이 얼마나 좋을지, 또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지 각각의 천차만별의 목표와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졸업은 현금 흐름, 소득, 자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의 형태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졸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 주거의 안정성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계획하시는 가정에서는 주거의 안정이 꼭 필수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현대서부터 시작된 우리 선배 세대들의 자산 축적 과정을 보면 부동산, 그것도 거주용 부동산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라는 공부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게 된 것도 은연중 이러한 선배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에 주거용 부동산, 그것도 가치 있는 부동산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공부한 부동산 지식을 제 지인이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왕래하면서 같이 부동산도 보고 사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입지도 같이 분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지역은 바로 고양시. 입지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고양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호수공원, 라페스타, 3기 신도시, GTX-A 등등 적지 않은 단어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인의 내 집 마련의 지역을 듣고 떠오른 생각은 집값의 하방 압력이 강한 옛 분당의 견줄 잃어버린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시를 지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모르고 오를까요? 전 간략하게 요약하면 희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는 정말 저렴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방 중 가까운 청주만 봐도 3억대 84 타입의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주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지방의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도 여럿 있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지방의 경우 평균적으로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약 60% 정도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빈 땅이 많은 지방이라면 재건축, 재개발보다 새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가치나 가격적인 면에서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도 예외는 있습니다. 서울의 금강구 노도강보다 비싼 아파트들. 그런 예외를 제외하면 서울의 거주 비율과 공급 측면에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아닌 가치가 더 높다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딱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수요는 인구를 기반으로 하니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도 간단한 논리로 끝날 것 같네요. 그럼 너는 왜 고양시에서 지인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방 이야기를 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지방의 느낌이 많이 풍기는 도시라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이 만들어지고 주변 위성도시인 파주, 화정, 삼송, 원흥 등 많은 생활권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많은 빈 땅과 신축이 생기면 역세권과 생활권의 구분 없이
이사를 떠나는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양시는 서울 수도권의 행정권으로 묶여있지만 지방의 성격을 많이 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가격 상승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평촌은 물론 삼봉과 부천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의 성격을 띠는 경기도 외곽의 입지도 혹은 서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인천 지역 1호선과 7호선 기점으로 가격 상승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가격 상승이 일반 직장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가격 상승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도 했습니다. 지인의 특성상 올해 하반기에 출산이 있어 내 집 마련을 꼭 하려고 집을 보는데 매물들은 들어가고 정책대출의 특성상 실입주를 해야 하는데 저렴하게 나온 물건은 세입자가 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입자도 아닌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세입자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정책대출 특성상 생애 최초가 아닌 신생아 대출은 아이가 태어나야 대출이 가능하다더군요. 출산 예정 유예도 없다는 것에 놀라고 3억 이상 대출 시 반공제라는 면목으로 5천만원 정도를 대출금 원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정치와 정책을 논할 정도로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저출산 국가가 아닌 출산 방해 국가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것을 보고 제 일이 아닌데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물을 둘러보니 세입자를 끼고 사는 것과 주인이나 빈집의 가격 차이가 대략 3천에서 4천만원, 세입자가 없는 집은 그 주변 시세에서 신고가를 찍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사라지는 매물, 말라가는 임차 물건, 계속해서 찍히는 신고가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각비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덕양구가 빈 땅도 많고 입주 계획도 많이 있지만 그 입주 시점의 구축들이 임차 비용이 흔들려 매매가가 조정된다고 해도 지금의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서울에서 임차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그 임차 비용이 자연스럽게 매매가를 끌어올릴 거란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 중 가장 좋은 선택은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고 나중에 신생아 대출로 대환,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을 뵙고 눈도장을 찍고 실매수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 말고는 지금 당장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물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지인이 좋은 집을 잘 선택해서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임차로 거주하시는 분들 혹은 5월 9일 이전에 집을 매수하시고 이동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지금 상황 어떠신가요? 돈도 돈이지만 거주 이전이나 주거의 자유가 과연 보장되고 있는 건지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볼 땐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이 마치 주인을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디 제 지인의 집이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 필연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인연의 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지인이 내 집 마련이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